법에 비추어본 세상 사는 법, 빈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지난달에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트 폭력 관련 CCTV 영상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네. 혹시 영상 보셨습니까? 저는 보진 못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충격받아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네. 정말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요. 이 자리에서 별로 묘사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남성이 여성을 기절할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하고요. 아유. 또 기절한 여성을 질질 끌고 다니기도 하고요. 아이고. 여성은 이제 겉옷이 다 벗겨진 채 끌려다니고. 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할 수까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다름 아닌 우리 부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러니까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네. 여성이 남성에게 이별을 요구하자 예. 남성이 무차별적인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죠. 이것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년 전 일이긴 한데요. 2016년 2월경에 이 부산지방경찰청이 한 달간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 달 동안에 모두 102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요. 67명이 검거가 되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는 한 달간 1279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네. 이 중에 868명이 검거가 되었고 이 중에 61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네. 지난해인 2017년의 경우에는 상반기에만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의 수가 무려 4,565명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이 보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단 연인 관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 이제 범죄로 신고가 되는 경우가 무척 적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또 사후에 고소가 취하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네. 더 나아가 또 고소를 넘어서 공소가 제기돼서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네. 또 두 사람 간에 은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예. 증거가 부족해서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해 보면요. 예. 사실 앞서 소개해드린 통계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예,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통계만 봐도 저는 경악할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야 한다면 더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데이트 폭력을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금방 풀려나서 보복당할까 봐 두렵다는 건데 대체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데이트 폭력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행위 유형에 따라서 이제 폭행이면 폭행죄, 협박이면 협박죄, 강간이면 강간죄 등으로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형사법상 폭행죄, 또 협박죄, 강간죄 이렇게 정해진 형들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연인 간의 폭력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이것을 연인 간의 단순한 어떤 사랑 다툼으로 본다거나 혹은 이제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둘이 연인 관계니까 강제성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봐서 그 처벌을 이제 일반 범죄에 비해서 좀 관대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제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요. 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형사적으로는 크게 처벌이 되지 않고 경범죄로 처벌이 된다거나 네. 이렇게 굉장히 처벌이 약한 경우도 많았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처벌이 약하다고 좀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관련 판례가 있나요?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최근 대표적인 사례를 조금 소개해드리면요. 예. 이제 남자가 자신의 애인이죠. 이 네. 애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해서 주먹으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서 결국 여자친구가 죽음에 이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었습니다. 예? 집행유예 4년이요? 네, 결국 소위 하는 말로 감옥에 안 가고 풀려났죠. 사람을 죽였는데도요? 네, 그렇죠. 네, 재판부는 이제 판결문을 보면요.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인정은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우발적이다. 그리고 가해자가 과거에는 이제 폭력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예. 그리고 유족들과 합의를 했다. 이런 사유들을 들었습니다. 사실 앞서 든 사유들이 법적으로 감형 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는데요.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인을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집행유예라니. 그러니까요. 사실 일반인의 법감정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예, 전혀요. 그 살인이 이 정도인데 네. 뭐 죽음에 이르지 않은 어떤 상해의 경우에는 사실 더 형이 더 적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문제인데요. 그렇게 이제 짐작이 되실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뭐 두 번째 또 사례를 하나 소개하면요. 예.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죠. 전남의 한 의대생이 자신의 애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해서 예. 전치 3주의 무상을 입혔는데요. 네네. 당시 이 의대생은 여자친구가 자신의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여자친구의 자취방에 찾아와서 몇 시간 동안 감금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한 재판에서 이 검찰은 일단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우리 재판부는 이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 의대생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 이런 논거를 들면서 1심에서 1,200만 원의 벌금형만을 선고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검사가 항소를 하기는 했지만 예. 사실 좀 재판부의 논거도 좀 어이가 없기는 하죠. 그러니까요. 이건 철저한 가해자 위주, 피의자 위주 아닌가요? 그렇죠. 예. 다만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것과 달리 조금 전향적인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2015년 6월에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변심한 동거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서 사망하게 했고 네. 이를 제지하는 그 동거녀의 남자친구까지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 사람은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네.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및 위치 추적 장치 부착 20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이는 이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한 대목으로 좀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마지막에 소개해 주신 판례 외에는 사실은 좀 화가 나는 그런 판결들이 저는 좀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아니, 왜 이렇게 좀 관대할까요, 판결들이?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네, 뭐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좀 관대하게 보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반적인 폭행이나 협박, 강간 등의 사건보다는 단순히 연인 간의 다툼으로 치부해서 그냥 덮으려는 성향이 좀 강했죠. 네, 그리고 사실 상대적으로 이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도 좀 쉬운 특성이 있기도 합니다. 예. 이와 같이 이제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 사실 좀 가능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것들이 또 재판 과정에서 일부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는 것이 사실 더 무서운 점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엄하게 처벌을 하지 않는 경향이 지금까지는 좀 있었고요. 예.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런 부분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 국선을 제가 사임한 피고인의 경우에도 네. 나중에 듣기로는 좀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야죠, 당연히. 외국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처벌이 어떤가요?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의 클레어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클레어법. 네. 내용을 보면 이제 가정폭력 전과 공개제도라고 해서요. 네. 연인이나 동거 상대방의 과거 가정폭력 전과를 잠재적 피해자 등의 요청에 따라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이제 2009년도 영국에서 클레어 우드라는 이름의 여성이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다가 남자친구에게 살해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예, 알고 보니 그 남자친구는 과거에도 이런 식의 폭력 전과가 많았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이를 알게 된 이제 죽은 클레어의 아버지가 네. 연인 간의 폭력 전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명 운동을 벌였고요. 이를 계기로 영국에서 이 클레어법이 제정이 되었고 2014년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요. 네. 1990년대 이후에 이 보호명령 도입 및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해서 데이트 폭력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보호명령 제도라는 것은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와의 편지라든가 전화, 이메일, 제3자를 통한 접촉 등 모든 직간접적인 접촉을 금지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스토킹 금지법은요. 네. 상해라든지 희롱이라든지 괴롭힘 등으로 피해자나 그 직계 가족 등에게 공포심을 준다거나 네.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경우 또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에 이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진국들은 벌써 시행되고 있는 이런 법들 우리도 빨리 좀 도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현재 이제 법안으로서는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중에 네. 스토킹 범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또 데이트 폭력 처벌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도 곧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이제 여성가족부도 네. 지난 2월에 스토킹 데이트 폭력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고요. 네. 이를 이제 여러 부처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서 소개해드린 영국의 클레어법이라든지 예. 이 미국의 보호명령 제도 등을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넘어서 이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만큼 연인 간의 사랑 싸움이 아니라 분명한 범죄라는 그런 인식이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네. 가장 우선적으로 이 데이트 폭력의 종류라든지 이 위험성 그리고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좀 하고요. 예. 또 이제 민간 상담 기관과의 좀 협조도 하고 네. 이를 통해서 데이트 폭력도 엄연한 범죄고 피해자에게 향후 심각한 2차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맞아요. 아울러 이제 국가나 지자체 또 학교 등도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피해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담이라든지 신고 체계 구축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경고 조치를 한다든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네. 2차 강력 범죄로 확대되는 것을 좀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태도도 좀 중요한데요. 네. 이 피해자는 데이트 폭력은 반복되고 또 더욱 심화될 수 있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네. 데이트 폭력이 시작된 초기부터 가해자에 대해서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형사 고소를 하겠다, 그만하라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표시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나아가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데이트 폭력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관련 기관에 상담을 하시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등 네. 도움을 요청하셔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네. 좀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함께 좀 해결해 나가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요, 데이트 폭력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빈장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